안녕하세요. DJ 헤라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에는 해방된 스토리를 전해보려고 해요. 그렇다고 제가 특별한 삶을 산 건 아니고요. 그냥 당하고만 살진 않아서 지금 답답한 분들에게 작은 사이다라도 전해드리고자 사연을 적어봤어요. 지금 결혼해서 사는 분들 중에 남편이 원수 중에 원수인 분이 많을 거예요. 처음에야 좋아서 결혼했거나 괜찮아 보여서 딱 결혼할 때 만나서 혼인신고 하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살아보니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전생의 원수가 남편이 된다던데 저도 그런 것 같았어요. 어쩜 이렇게 안 맞는 사람하고 연애하고 결혼한 건지 제가 잠시 미쳤었던 것 같네요. 같이 살아보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낱낱이 알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쨌든 지금은 남편놈 손절하고 건강 회복하면서 잘 살아가는 중이에요. 저랑 남편은 평범한 가족이에요. 시댁, 친정 다 그냥저냥 소시민이고 저랑 남편도 애 하나 낳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신혼 때야 당연히 좋았고 싸우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지지고 볶으며 살았는데 좀 거슬렸던 건 남편이 시부모님한테 너무 틱틱거리고 뭐든 빼먹으려고 한 거예요. 연애할 때야 당연히 몰랐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자세히 보니 남편이 부모님을 너무 막대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욕을 하거나 힘으로 어떻게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다만 본인 형한테 자격지심이 있었던지 매번 형한테는 다 해줬으면서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줘? 형은 유학 보냈지. 아예 이민 가서 살 정도로 다 챙겨줬잖아. 근데 왜 나한테는 그런 것도 안 챙겨줘? 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평소에 시부모님한테 되게 못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외국 나가서 좋은 직업 가진 형이 있어 그런지 자꾸 돈돈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무래도 아주버님이 조금 더 공부를 잘했던 건지 시부모님이 아주버님한테만 지원을 해준 것 같았어요. 그것도 남편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정확하진 않았지만요. 아무튼 남편은 시부모님만 만나면 잘 지내다가도 금방 으르렁거렸고 시댁에 좋은 것만 있으면 다 가져오려고 했어요. 엄마, 이거 좋아 보이는데 나한테 줘요. 내가 가져가서 더 잘 쓸게요. 그리고 저번에 반찬 맛있던데 온 김에 빨리 더 해주면 안 돼요? 그거 있어야 밥이 더 잘 넘어가는데. 뭐 대충 이런 레파토리였어요. 심지어 남편은 엄마, 나 아직 회사에서 자리를 못 잡아 그런데 솔직히 교통비랑 점심 사 먹는 거랑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조금만 보태주면 안 돼요? 라며 당당히 돈을 요구하기도 했죠. 아이가 없어서 지출이 크지 않았을 때도 뭘 어떻게 해야 시부모님한테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낼 수 있을지 궁리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도 본인이 미안한 게 있었는지 남편 하는 말에 꼼짝을 못했어요. 한마디 해도 될 것 같았는데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도리어 집에서 당신 시부모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얼굴만 보면 뭐 달라 내놓아라. 계속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민망할 정도야.
당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그러지 마. 시댁만 가면 뭘 가져오려고 하고 돈 달라고 하더라? 라고 뭐라고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고지 듣지 않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잖아. 나는 부모님한테 지원 하나 못 받고 자랐어. 뭐라도 받아야 된다고. 라며 딱 잘라 얘기할 뿐이었죠. 그러다 상황이 반전되는 일이 생겼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가 된 시어머니가 친구들 권유로 재테크에 눈을 돌렸거든요. 주변에서 친구들이 앞으로 바깥 양반도 없고 자식 하나 외국 나가 있고 앞으로 혼자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 아들만 믿고 살다가 돈 없으면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 나이 들수록 내 돈이 있어야 당당한 거야. 라며 전부 다 한마디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전문가한테 재테크를 맡겼다던데 그게 그만 빵 터졌지 뭐예요? 초심자의 행운이었던 건지 아니면 유능한 사람을 잘 만났던 건지 엄청 대박이 났어요. 그 뒤로도 계속 소소하게 수익금 내면서 용돈벌이 한다는데 재산을 크게 한몫 챙겨두고 안정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유명 스포츠 선수도 전문가한테 맡겨서 부자가 됐다던데 시어머니도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사실 시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운이 좋았던지 아무튼 몇 배로 수익이 나면서 졸부가 됐죠. 시어머니가 돈벼락을 맞게 되자 남편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지금 와서 보니 남편이 돈 거리는 걸 보고 빨리 도망쳤어야 했는데 저는 억하심정에 형에 대한 자격지심에 금전적으로라도 보상받고 싶은가 보다 하고 말았죠. 아무튼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돈이 많이 생기자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살갑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저번에 여행 가고 싶다면서 같이 가요. 나랑 둘이 가든가 아니면 이 사람하고 셋이 가든가. 먹고 싶은 거 잔뜩 먹고 구경하고 와요. 갑자기 남편은 시어머니 모시고 전국 곳곳으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고 저는 일핑계로 빠질 수 있는 날이 아니면 어김없이 남편을 따라 시어머니랑 다녀야 했죠. 아기를 가진 이후로는 남편 등살에 못 이겨 시댁에 자주 가기는 했지만 피곤하게 여행 다니는 일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어요. 남편이 이럴 땐 짱구를 잘 굴리는 게 시어머니가 그래도 자식이라고 본인이 돈 쓰지 아들이 힘들게 번 돈 안 쓰는 거 아니까 모시고 다닌다는 핑계로 자기가 먹고 싶고 보고 싶은 거 다 풀더라고요. 아유, 지금 보면 진짜 저런 놈이 다 있나 싶은데 시어머니는 그런데도 우리 아들 덕에 늙음하게 호강한다. 너희 아버지 가시고 내가 많이 힘들었는데 재산도 늘어나고 여행도 다니고 내가 말려 눈은 있나 보다. 우리 아들한테 잘해주지도 못했는데 자리 잡았다고 이제는 시간 많다며 어떻게든 호강시켜준다고 하니 고맙다. 이제는 맺힌 마음 풀었다고 잘해준다고 하는데 내가 그래도 잘 살아온 것 같아. 라며 저한테 남편 자랑을 했어요. 제가 옆에서 보면 아니올시다였는데 훤히 눈에 보이는 효자 노릇을 하는 건데도 시어머니는 마냥 좋다고 했어요. 그전에는 사실 시어머니도 남편이 아픈 손가락이기는 했던지 반찬이며 돈이며 시댁에 들어온 선물이며 뭐든 다 달라는 대로 주셨거든요. 시아버지는 가끔 버럭하고 못마땅해 하기도 했지만 역시 아주버님한테 해준 것보다는 못해줬던 게 마음에 걸렸던지 결국에는 져주셨어요. 어쨌든 시어머니가 혼자서 아들 짝사랑하더니 이제는 남편이 잘해주니 아주 좋아 죽더라고요.
저는 친정에서도 암만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래도 시댁어른들 잘 모셔야 체간 잡히고 남편도 네 편 만들 수 있는 거야. 기본적인 할 도리는 해야 나중에 네가 한마디 해야 할 때 기죽지 않고 살 수 있어. 일하고 있으니 적당히 핑계댈 건 핑계대면서 피하고 해야 할 건 맞춰주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해. 라며 신신당부하셨기에 남편이 자꾸 시댁에 애 데리고 가자, 맛있는 거 사드리러 가자고 하는 걸 적당히 받아주기는 했어요. 솔직히 시댁이나 친정이나 다 가까웠고 친정에서 애 봐주고 더 챙겨줬는데도 남편은 무조건 시어머니였어요. 친정에는 가까운데도 명절 돼야 가면서 시댁에만 주야장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정에도 좀 가서 챙겨드려야지 않겠어? 시댁에 하는 거 반만 처가해 해도 사위 잘 봤다고 소문나겠다. 라고 한 소리 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우리 엄마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됐잖아. 그러니까 더 자주 가야지. 그리고 가면 맨날 애 용돈 챙겨주시지, 차비 챙겨주시지, 필요한 거 있다고 하면 턱턱 사주시지. 다 해주시니까 자주 가야 좋지 않겠어? 애 낳고 우리도 살림 빠듯하잖아. 라며 딱 잘랐어요. 결국에는 돈 때문에 시댁에 가는 거였죠. 기가 찼지만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는 심정으로 가만히 내버려뒀고 애 어린이집을 보낸 이후부터는 일부러 야근을 자처했어요. 친정에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애 좀 봐달라고 부탁했고 야근이며 주말 특근이며 자처하면서 돈도 벌고 시댁에 가는 횟수도 줄였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합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저도 애가 어렸고 일도 한창 바쁘게 할 때라 남편놈 속셈을 다 알아차리기 어려웠는데 지금 와서 보니 남편은 어떻게든 시어머니 환심을 사서 유산을 독차지하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돈에 환장하니 애도 있고 집도 비좁은데 기어코 합가하자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많이 쓸쓸해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집 많이 낡아서 모시고 사는 게 좋지 않겠어? 엄마 모시고 살면 애도 봐주시고 당신 집안일 하는 것도 덜 힘들잖아. 그리고 필요한 건 엄마가 다 챙겨줄 테니 우리 살림살이도 좀 나아질 거고 라며 뜬금없는 얘기를 했어요. 이 미친놈이 드디어 돌아버렸구나 싶었어요. 그때부터 내가 이런 놈하고 결혼을 왜 했지? 하는 후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전 당연히 절대 안 된다, 절대 싫다고 결사 반대했죠. 합가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우리 집 비좁은 거 안 보여? 넓은 데로 이사한다고 해도 싫어. 당신만 편하지 나 불편한 건 생각 안 해? 애도 있는데 무슨 합가야. 애는 친정에서 봐주면 되고 집안일은 어머님이 오시면 퍽이나 하시겠다. 여태 애도 한 번 안 봐주셨는데 이제 와서 웬 애며 집안일이며 갖다 붙여? 난 싫어. 저는 대놓고 화를 냈고 남편은 자꾸 왜 그렇게 매정해? 부모 잘못이자는 게 그렇게 못할 말이야? 그리고 왜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엄마 잘 모셔서 도움 좀 받으면 얼마나 좋아. 라며 도리어 자기가 성을 냈어요. 나 참, 결국에는 돈 때문에 모시려고 하는 거면서 그때 저 인간이 효자 노릇하는데 재미 들려서 결국에는 정신이 나갔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해서 그냥 완강하게 반대하기만 했어요. 지금처럼 그 속셈을 훤히 꿰뚫어 봤다면 돈에 눈이 멀어서 마음에도 없는 짓 하지 말라고 대놓고 뭐라고 했겠죠. 시어머니는 체면상 처음에는 합가는 무슨 합가냐, 따로 살아야 편하다며 거절했지만 갈수록 본인도 합가를 원하는 의사를 내비쳤어요.
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 혼자 사니까 너무 적적하구나. 손주랑 다 같이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3대가 한 집에 같이 살아서 조용할 틈이 없었다. 요즘에는 너도 나도 어른 모시기 싫어하고 혼자 살려고 하니 가족 간의 정도 다 끊기고 요즘 세상이 참 어지러워. 시어머니는 은근히 저를 압박했지만 저는 계속 반대했죠. 어머님, 저희가 가까이 사니 자주 들르잖아요. 친정도 가까운데 친정은 명절에만 한번 들르는걸요. 지금 저희 둘 다 바쁘기도 하고 어머님 오시기에도 집이 비좁거든요. 애 다 키운 다음에 다시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적당히 거절했지만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자꾸 합가를 밀어붙이려 했어요. 집이 좁다고 하면 어떻게 나올까 지켜봤는데 집을 팔아서 새로 구하자. 뭐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괜히 돈 쓰기는 싫고 아들 집에 숟가락 하나 더 얹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보이니 더 정이 떨어졌어요. 남편은 너는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신다는 소리를 안 하냐? 내가 반대 입장이었으면 바로 모신다고 했을 거다. 처가에는 두 분 다 살아계시잖아. 우리 엄마 매일 혼자 주무시면서 불안해하시는데 같이 살면 어디가 덧나냐? 라며 저를 나무라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저는 완강했죠. 지금 우리 애도 있고 서로 맞벌이 하느라 바쁜데 어머님까지 어떻게 챙겨? 차라리 집 리모델링을 해서 사시는 게 낫지. 집이 낡았다고 우리가 모셔야 해? 밤마다 불안하시면 경비업체 등록하고 CCTV며 이것저것 달면 되잖아. 암만 효도가 중요하다지만 합가 얘기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남편도 처가에 도움 주고 챙겨준 거 거의 없으면서 유세 떠는 게 어이가 없어서 더 반대했어요. 결국 저의 반대로 시어머니와의 합가는 무산됐고 한 번 합가가 틀어지면서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고 남편도 저한테 소홀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전화만 하면 너 때문에 손주도 제대로 못 보고 나 혼자 적적하게 사는구나. 친정에서 제대로 배웠으면 적어도 주말마다 애 데리고 나한테 반찬이라도 해주러 와야 하는 거 아니냐? 어째 오는 횟수가 자꾸 줄어들어. 같이 안 산다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시애미를 아주 내팽개치냐? 라며 성질만 내더라고요. 그런다고 눈 하나 깜짝할 제가 아니죠. 시어머니가 자꾸 이것저것 꼬투리 잡으며 투정 부리고 성질낼 때마다 저는 어머니 맞벌이하고 애 챙기느라 시간이 안 나서 그래요. 그래도 맛있는 거 있으면 항상 보내드리고 가끔 아범하고 셋이 들러보는데 너무 화만 내시지 마세요. 친정도 가까운데 명절마다 겨우 간다니까요. 어머님한테는 그래도 달에 한두 번은 꼭 들르잖아요. 제가 못 가면 아범이랑 애가 찾아가고요. 너무 서운해 마세요. 라고 하며 적당히 차단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 돈만 노리고 시간만 나면 시어머니 모시고 장 보러 다니랴, 시어머니 일 봐드리랴, 같이 운동 다니랴 바빴어요. 둘이 아주 짝짝꿍이 잘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저나 애한테는 계속 소홀했고요. 한 번은 친정 엄마가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해야 할 정도였는데 남편은 병원 한 번 안 들르더라고요. 친정에서도 다들 근데 김서방은 왜 코빼기도 안 비치냐? 암만 바빠도 장모가 아프다는데 한 번은 들러봐야지. 죽이라도 한 그릇 사들고 와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한마디씩 하는데 제가 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계속 시어머니만 챙겼거든요. 저도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남편한테 나는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용돈 챙겨드리지 맛있는 거 사드리지 다 하는데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어쩜 장모가 아픈데도 병원 한 번 안 와보냐? 다들 한마디 하더라. 김서방 뭐 하냐고. 지금이라도 죽 사들고 한번 와. 라고 따졌어요. 하지만 남편은 안하무인의 적반하장이었죠.
그러게 합가하자고 할 때 잘 받아들였으면 나도 처가에 잘했지. 네가 며느리 노릇 안 하니 나도 사위 노릇 안 하는 거잖아. 너는 시어머니를 그렇게 홀대하면서 나한테 뭘 바라냐? 애 챙기고 처가 챙기고 네가 알아서 해. 나 아니면 우리 엄마 누가 챙기겠어? 며느리 못 믿었다 하시니 내가 옆에서 살뜰히 챙겨드려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니 제 복장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남편의 몰상식한 짓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계속 시어머니한테 효도 좀 해라. 넌 네 친정만 중요하냐? 우리 엄마가 챙겨주는 돈이 얼만데 며느리 노릇 좀 해야 더 챙겨주시지 않겠어? 막말로 처가에서는 뭐 해주는 것도 없잖아. 근데 애 좀 봐주는 거 같고 뭘 유세야? 돈도 한 푼 안 주면서. 당신이 합가만 했어도 우리 살림이 더 폈을 텐데 집도 더 큰 데로 옮겼을걸? 라고 하는 등등 저에게 스트레스를 줬어요. 제가 퍽이나 집 옮겼겠다. 옮길 생각이었음 합가하자고 할 때부터 아주 너른 집으로 옮겼겠지. 본인 집 팔긴 싫고 얹혀 살고는 싶고 그 심보 모를 줄 알아?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어쩜 그렇게 속물근성이야? 라고 대놓고 뭐라고 해버렸죠. 저도 남편 하는 짓이 너무 심해서 돈 밝히는 거 다 안다고 콱 쥐어박으려다가 적당히 수위 조절을 해서 얘기했어요. 자꾸 말로 갈구니까 대화하는 것도 싫었거든요. 남편은 역시 발끈하면서 속물이 뭐냐 어쩌고 하는데 제대로 듣지도 않았어요. 뭐하러 귀담아 듣겠어요. 영양가도 없는데. 시어머니도 남편이랑 똑같았어요. 예, 넌 나 모시고 살기 싫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으면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것처럼 잘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손주 용돈을 얼마나 주는데 돈은 홀라당 받아놓고 나는 밥을 먹든 굶든 상관도 안 하냐? 어쩜 애가 돈만 밝히는지 모르겠다. 너 내가 투자 안 했으면 갖다 버렸겠네. 시어머니는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서슴지 않고 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난 건지 점점 막말을 하더라고요. 남편도 그걸 닮아가는지 입이 험해졌고 이 두 모자의 언어 폭력으로 스트레스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안 그래도 애 키우고 회사 일 하느라 힘든데 주변에서 저를 계속 괴롭히니 배가 계속 쓰리고 불편하고 소화도 안 되더라고요. 현대인에게 위장질환은 고질병이라고 해서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갈수록 상태가 악화됐어요. 이게 몇 년 동안 주변에서 날 갈구니까 몸에서도 이상 반응이 자꾸 나타나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소화제 먹으면서 버텼죠.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속이 안 좋은 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나 요즘 배가 아프고 불편해. 속도 쓰리고 계속 더부룩한 게 밥 먹기가 거북스럽네. 전보다 입맛도 더 떨어졌고 뭔가 이상하네. 당신은 괜찮아? 라고 제가 아프다는 걸 호소했지만 남편은 제가 아픈 건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도리어 남편은 자꾸 많이 먹으니까 그렇지. 일한다고 운동도 안 하고 배고프다고 자꾸 먹더만. 회사에서도 많이 먹지? 살이나 빼. 나이 들면 살 더 찌고 건강 나빠질 텐데 지금이라도 관리해야지. 라고 타박하기만 했어요. 오히려 살은 빠지고 있었는데 뭐 하나 꼬투리 잡지 못해서 안달이었죠. 마누라가 아프다는데 살이나 빼라는 게 남편이 할 소린가요? 아휴, 저 화상을 제가 진작에 버렸어야 했는데 왜 그냥 뒀을까 후회스럽네요. 데리고 살 이유가 없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암만 생각해도 뭔가 이상해서 알아보니 위암 판정을 받게 됐어요. 사실 내시경이며 피검사며 이것저것 할 때부터 불안했는데 위암이라고 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병 있을까봐 검사 안 받는 분도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병원 가는 걸 계속 꺼렸었거든요. 근데 암이라고 하니까 무섭기도 하고 애는 어떡하지, 집에는 뭐라고 말하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암이 말기는 아니었고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단계였다는 거예요. 비교적 빨리 발견한 편이라 항암 치료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나아질 수 있대서 바로 치료하기로 했어요. 초기 단계였다면 제가 어떻게든 버티면서 일하고 치료받았을 텐데 이 정도면 치료에만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물론 남편한테도 얘기하니 뭐? 암이라고? 그래서 여태 아프다고 한 거야? 아유, 난 그것도 몰랐네. 미안해. 근데 일은 어떻게 해? 일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대? 당신 오래 일해서 이대로 그만두긴 아까울 텐데. 라며 걱정해 주더라고요. 이 인간이 웬일로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나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걱정해주고 챙겨주니 고맙더라고요. 안 그래도 직장 때문에 고민이야. 치료받으러 다니려면 일하는데 지장이 커서 그만두긴 해야 할 텐데 막상 관두려니 아쉽네. 열심히 일했는데 당장 생활비도 걱정이고 내가 안 벌면 생활비부터 부족해지잖아. 제가 이런저런 걱정을 하니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치료에 전념하려면 일 그만두는 게 맞지. 아까워도 다 나은 뒤에 다시 일 구하면 되니까 일단 회복하는 데만 집중하자. 라며 격려해줬어요. 남편이 사람 아프다니까 그제서야 자상해지나 싶어 짜증도 났지만 그래도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게 잘 챙겨주니 그건 고맙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회사의 사정을 얘기했고 퇴직을 결정했어요. 다들 많이 아프냐, 언제 낫냐, 치료 오래 걸리냐,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데 먹어도 되냐며 걱정해줬고 제 편이 이렇게 많은 걸 보니 제가 사회생활을 헛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튼 치료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이 퇴직해야 했고 일은 인수인계하고 빨리 처리해버렸어요. 당장 제 일을 할 사람이 있었으니 크게 문제될 건 없었고 다들 치료 잘 되면 재택근무로라도 같이 일하자고 했어요. 빈말이라도 얼마나 고맙던지. 남편은 제가 퇴직하고 병원 치료를 다니니까 옆에서 많이 걱정해주긴 했어요. 그렇다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태워오고 그런 건 안 해줬지만 그래도 많이 아파? 당신 그렇게 아픈 줄 몰랐네. 내가 많이 무심했지. 앞으로 어떻게 한대? 치료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수술도 해야 돼? 요즘에는 수술 없이도 치료받을 수 있다던데. 하면서 이것저것 물으며 챙겨주니 고맙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근데 퇴직금은 얼마야? 퇴직금 보통 보름 안으로 나오지 않나? 아직 안 나왔어? 당신처럼 오래 일한 사람은 많이 받을 텐데. 라고 운을 띄우는 거예요. 아, 이게 결국에는 퇴직금 노리고 나한테 임시로 잘해준 거구나 싶어 기가 찼어요. 그리고 이 인간이 돈으로 뭔 짓을 할지 몰라 걱정도 됐고요. 혹시 주식하거나 뭐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닐까 싶어. 뭐? 퇴직금? 퇴직금이 얼마인지 왜 물어봐? 너는 마누라 아픈 건 걱정도 안 되냐? 병원 한번 안 태워줬으면서 말로만 걱정되네 어쩌네 하더니만 결국에는 돈이 궁금했던 거야? 퇴직금 알아서 뭐하게? 내가 알려줄 것 같아? 그거 내 돈이니까 건드리지 마. 라고 엄청 갈궜어요. 남편은 발끈하면서 뭐?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언제 건드린대? 그냥 궁금하니까 묻는 거잖아. 근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해? 너 진짜 웃긴다. 아프다고 나한테 스트레스 푸냐? 막말을 왜 해? 라며
얼마나 성질을 내던지. 돈에 욕심내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바락바락 아니라고 우기니 저도 어이가 없었죠. 대꾸할 기력도 없었고 그냥 알았다 하고 말았는데 그래도 퇴직금 걱정이 되기는 했어요. 저희가 금전적으로 완전히 선 긋고 사는 사이는 아니었으니까 마음 먹으면 무슨 짓이든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됐어요. 일단 퇴직금 지키려면 다른 데 둬야 할 것 같았고 제 통장에서는 자동이체가 많이 돼서 계산하기 복잡하니 일단 친정엄마 통장에 넣어두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엄마 아프고 난 뒤부터는 공과금이며 자잘하게 나가는 건 대신 관리해 주려고 노령연금 나오는 통장을 하나 갖고 있었거든요. 퇴직금을 엄마 통장에 넣어두면 치료비 보태는데 아껴 쓰기 좋을 것 같았어요. 아가씨 때부터 오래 일해서 퇴직금 액수가 꽤 됐으니 보험금으로 모자라는 치료비며 재활이며 뭐 필요한 데 쓰기에는 적당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치료비가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잖아요. 오버되는 금액은 퇴직금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았고 재활치료도 받아야 하니 이래저래 돈 들어가는 일이 많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요즘 보험회사에서 돈을 제대로 안 준다고 하니 치료를 언제까지 받을지도 모르는데 돈이 한 푼도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퇴직금을 고이고이 잘 보관해 두려고 엄마 통장에 넣어뒀는데 남편이 드디어 정신이 나간 건지 엄마 통장을 가져다가 은행 기계에서 인출했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연세가 드시니 통장이 여러 개라 비밀번호가 헷갈려서 맨 뒤쪽에 연필로 작게 적어둔 게 있거든요. 저도 사실 잊어버릴 때가 많아서 그거 보고 이체할 때가 많고요. 근데 남편이 그걸 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기계 가서 돈을 뽑기도 어렵죠. 게다가 ATM기 이용하면 본인 인증도 안 해도 되니 마음대로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러니 제가 잠깐 방심하는 틈에 남편이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제가 돈이 인출됐다는 문자를 받자마자 기겁해서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문자를 제 휴대폰으로 등록했거든요. 처음에는 남편이 전화를 안 받았고 제가 몇 번을 거니까 나 일하는 중이야. 바빠. 끊어. 병원 못 데려다 줘. 다음에 주말에 차 태워줄게. 라고 말하고 뚝 끊더라고요. 제가 돈 빼가는 걸 모르는 걸로 생각했던지 병원에 태워주네 마네 그런 소리만 나왔어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더니 남편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아주 당당했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는 너 왜 내 퇴직금 갖고 갔어? 그것도 엄마 통장에 넣은 걸 왜 빼가? 미쳤어? 그게 어떤 돈인데 내가 치료비로 쓸 걸 왜 가져가? 당신 나 치료비 한 푼 보태줄 돈 있어? 우리 애 키우고 당장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데 치료비 대줄 형편이나 되냐고. 어떻게 내 돈 훔쳐가? 라고 소리 지르며 화냈어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약간 당황한 듯 하다가 뻔뻔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퇴직금 우리 엄마 집 사는데 썼어. 집이 낡아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모시고 살진 못하니까 집이라도 사드려야지. 그러게 안 아플 때 어른 모시고 살았으면 치료비도 턱턱 내주시고 생활비 걱정도 안 할 거 아니야. 애 크면서 집도 더 넓은 데로 옮겼을 거고. 왜 고집을 부려서 일을 어렵게 만들어? 남편 태도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별일 아니라는 듯이 얘기하며 주섬주섬 옷 갈아입는 꼴을 보니 이건 진짜 인간도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저는 남편이 대충 자리를 피하려는 것 같아서
붙잡으며 얘기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여태 평생 힘들게 일해서 받은 퇴직금을 시어머니 집 사는 데 썼다고? 그게 사실이면 당신 진짜 인간도 아니야. 그걸로 치료비 해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남의 돈을 함부로 갖다 써? 그것도 장모 통장에서 돈을 빼? 정신 나간 짓 하지 말고 빨리 내놔. 너 진짜 인간도 아니야. 제가 악에 받쳐서 소리 지르자 남편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돈 벌써 다 줬는데? 한적한데 괜찮은 집 있더라고. 퇴직금으로 한 방에 살 수 있어서 얼마나 좋던지. 당신은 젊고 암도 말게 아니라며. 그럼 고칠 수 있잖아. 치료야 뭐 있는 돈으로 하고 보험금 타면 되잖아. 모자라면 빚내면 되고. 근데 우리 엄마는 살면 얼마나 사시겠어. 합가도 안 할 거고 치료하느라 둘 다 우리 엄마 챙겨드리기도 힘들잖아. 마지막으로 효도한다고 생각해. 내가 당신 병간호 열심히 해줄게. 라며 미친 소리를 계속 내뱉었어요. 뚫린 입이라고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남편 말을 들어보니 돈 인출 문자를 받았을 때는 이미 남편이 집값을 다 치른 상태였어요. 어쩌면 퇴직금 얼마인지 미리 알아두고 시어머니 집 보러 다닌 다음에 바로 계약 완료해버린 건가 싶더라고요. 뭐 어찌된 일이건 간에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계속 남편에게 화를 냈죠. 꼭지가 돈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날 처음 알았네요. 그러다 배가 아프고 식은땀이 나서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남편은 제가 아프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병원 가봐. 괜히 꾀병 부리는 거 아니야? 돈 때문에 쇼하는 거지? 암도 그리 위중하지도 않다면서 뭘 그렇게 엄살이야. 라고 할 뿐이었어요. 저는 겨우겨우 방에 가서 약을 먹고 진정시켰고 내가 저런 인간하고 더 살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서야 제대로 이혼을 결심했죠. 그전까지는 애가 있으니 차마 이혼한다는 말은 안 나왔었는데 이제는 진짜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혼을 완강하게 결심하고 일단 병원 다녀와서 어떻게 할지 생각하기로 했어요. 근데 화를 내서 그런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런지 상태가 악화돼서 며칠 병원에 입원해야 하더라고요. 의사가 저를 보더니 항암 치료해야 할 뿐이 무리하면 어떡합니까? 안정을 취해야죠. 약은 잘 드셨죠? 무리하시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편하게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라며 화를 내는 거예요. 남의 속도 모르고. 누가 화내고 싶나요? 남편 놈이 인간도 아니니까 스트레스 받고 화내는 거죠. 하지만 의사한테 집안 사정을 구구절절 말할 수도 없었고 제 얼굴에 침 뱉는 거밖에 되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남편은 전화로만 진짜 아파? 입원했다고? 거기서 잘 챙겨주지? 밥도 나오지? 내가 당분간 바쁠 것 같거든. 우리 엄마 이사 준비해야지. 나 아니면 누가 도와드려. 그렇게 알고 있어. 이사 도와드려야 돼서 병원에 못 가니까 퇴원하는 날 알려줘. 내가 데리러 갈게. 라고 했을 뿐 제가 얼마나 아픈지 어디가 어떤지 들여다본 적이 없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한 것 같았는데 그 며칠 새에 바로 이사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허이구, 시어머니 일은 그렇게 일사천리로 착착 진행하면서 마누라 아픈데 코빼기도 안 비치는 놈이라니. 남편은 자기도 좀 찔렸던지 일단 퇴원하고 제대로 치료할 땐 내가 많이 도와줄게. 먹는 것도 잘 조절해야 한다니까 잘 챙겨줄게. 아무튼 퇴원할 때 연락해. 라며 잘해주는 척을 했어요. 전 아무것도 믿지 않았죠. 그리고 이사하는 것도 놀랍지도 않았고 화도 안 났어요. 이혼하려고 결심하니까 이제는 마음의 동요가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다만 친정엄마 통장을 건드린 데다가 퇴직금을 가져간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친정에 사실대로 얘기했죠. 사실 남편이 여태 시어머니랑 합가해야 된다, 챙겨드려야 된다며 스트레스 줬는데 시어머니도 힘들게 하긴 했고. 근데 다른 건 다 떠나서 남편이 내 퇴직금을 건드렸어. 엄마 통장에 넣어뒀는데 그걸 다 빼간 거야. 벌써 시어머니 집 사준다고 돈 다 썼대. 내가 치료비 하려고 남겨둔 건데 어떡하지? 제 말을 듣자 친정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특히 엄마가 정말 불같이 화를 내셨죠. 안 그래도 건강이 안 좋은데 화를 내시니까 제 선에서 처리할 걸 괜히 말씀드렸다 싶어 죄송했어요. 김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뼈 빠지게 번 돈을 갖다 썼다고? 그것도 치료비 할 거를? 이거 고속감 아니야?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엄마는 정말 화를 많이 내셨어요. 언니는 친족 간에 일어난 건 법적인 대응이 안 된다고 들었다며 이걸 어떻게 하나 가서 두들겨 패서라도 받아야 하냐며 날뛰었고 엄마는 친한 고향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어서 물어본다고 하셨어요. 저도 마음 같아선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고소하고 싶었는데 제 선에서 알아볼 여력도 없었고 친정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심정으로 퇴원했어요. 퇴원할 때 그래도 남편한테 전화하니 나 오늘 많이 바쁜데 그냥 택시 타고 와. 나 지금 일하거든? 일 끝나면 엄마 집 가야 돼. 곧 이사 날이라 할 게 너무 많네. 이사 끝나면 챙겨줄게. 라고 할 뿐이었어요. 내가 왜 저런 왼수한테 전화를 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아직은 이혼 안 했다고 전화해봤더니 괜한 짓이었네요. 아무튼 전 퇴원했고 며칠 안 돼서 시어머니가 이사하는 날이 됐어요. 친정에서는 그간 별 소식이 없었는데 엄마가 어떻게 알았는지 너네 시어머니 언제 이사하냐? 그때 나랑 좀 같이 가자. 내가 이것들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런가 싶어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셨고 이사날은 곧 다가온다고 하니 엄마는 그때 무조건 본인하고 같이 가자며 서슬이 시퍼렇게 얘기할 뿐이었죠. 사실 엄마가 이렇게까지 한기를 내뿜으면서 얘기한 적이 없다 보니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진짜 무슨 사단이 날까 걱정됐거든요. 내 딸 돈 훔쳐간 놈한테 무슨 짓인들 못하겠냐마는 저도 시어머니랑 남편한테 동시에 이혼 선언해야 하니 같이 가기로 약속했어요. 이사 당일에 시어머니 집에 가니 아주 삐까뻔쩍 하더라고요. 이런 집 있으면 지인작에 사서 같이 살자고 하던가. 사실 시어머니가 돈 벌어둔 거면 이 정도 집은 사고도 남았는데 넓은 데 옮겨서 합가하자고 했으면 저도 고려는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돈은 쓰기 싫어 얹혀 살려고 했던 주제에 제 퇴직금으로 이렇게 좋은 집에 들어가 산다고 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나 엄마나 얼척이 없어서 멍하니 서 있기만 했는데 시어머니는 엄마한테 눈치도 없이 사돈 오셨어요? 아유, 오실 줄 알았으면 제가 뭐라도 사두는 건데 이제 막 침 옮겨서 어수선하네요. 그래도 집이 참 괜찮죠? 아범이 무슨 돈이 생긴 건지 집을 해주더라고요. 며느리 아픈데 저만 호사스럽게 지내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아하니 돈 출처는 몰랐던 것 같은데 실실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매기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계속 무표정이었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얼굴을 봐도 본체 만체였고 인사도 하지 않았죠.
남편은 엄마 태도를 보고는 지도 양심에 찔렸는지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가방에서 고소장을 꺼내 남편 얼굴에 던졌어요. 네가 내 통장에서 돈을 함부로 인출했다고 하더구나. 장모 아플 때 얼굴도 안 비쳐. 부인이 아파도 수발 한 번 안 들어. 그러면서 내 귀한 딸 퇴직금을 네가 갖다 써? 내가 친구 통해서 절도죄 고소장 작성했으니 그리 알아라. 알아보니 고소된다고 하더라. 처벌도 된다고 하니 각오해라. 선처 없다. 엄마가 되게 강하게 얘기하니 남편이 좀 쫄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던지 남편 얼굴만 쳐다봤어요. 남편이 돈을 훔쳐다가 집을 사준 건 꿈에도 몰랐나 봐요. 알게 뭐예요. 죄를 지었으니 범죄자 신분으로 조사받아야 하고 처벌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남편은 뻔뻔하게 굴었어요. 내가 내 와이프 돈 갖다 쓴 게 무슨 죄예요? 그리고 가족 간에는 처벌 안 되는 거 모르세요? 내가 다 알아보고 움직인 거지 아니면 왜 가져갔겠어요? 내가 바보예요? 그리고 장모님이 뭔데 나서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엄마 여태 다 허물어가는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 이 정도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도리어 당당하게 따지니까 이게 얼굴에 철판을 도대체 몇 개를 깔았나 싶더라고요. 엄마는 어이없어 하며 픽 웃더니 처벌이 되고 안 되고는 내가 다 알아봤다. 은행 기계에서 인출한 거라 절도죄 처벌도 된다고 하더라. 내 친구가 변호사라 이미 증거 다 모아서 고소했다. 너 각오해라. 합의 없다. 절도는 합의해도 처벌된다더라. 내 딸 돈 훔쳐간 죄값을 어떻게 치르나 보자. 라며 집에 가셨어요. 저도 엄마를 따라 나서며 이혼 소장도 날아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난 너처럼 인간도 아닌 거랑은 도저히 같이 못 살아. 애 때문에 여태 참고 살았는데 이젠 안 되겠다. 남의 돈에 손대는 인간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살아? 애 교육에도 안 좋겠다. 그럼 두 분 행복하게 지내세요. 이젠 남이니까요. 하고 나와버렸죠. 결국 남편은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아유, 그 소식 들으니 정말 꼬순내가 솔솔 나더라고요. 비슷한 판례에서도 사위가 처벌받았는데 그거 덕분에 일을 아주 수월하게 처리했어요. 콱 징역형 살아야 했는데 벌금형이라 아쉬울 따름이었죠. 그리고 남편은 저한테 이혼도 당했어요. 당연히 남의 돈 훔쳐가고 여태 시어머니랑 둘이 쿵짜작하며 저를 그렇게 괴롭혀댔으니 이혼 안 하는 게 이상하죠. 변호사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요? 내 친구 딸이라고 하니까 더 열받네. 내 딸이었으면 진작에 이혼시켰을 거예요. 이런 인간 말종들은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 해요. 라며 본인이 더 나서서 일을 처리해 주더라고요. 아무튼 변호사가 열성적으로 도와준 덕분인지 이혼 소송도 수월하게 끝냈어요. 애는 당연히 제가 데리고 살았어요. 도둑질하는 사기꾼 같은 놈한테 애를 맡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시어머니가 산 집은 다시 팔아야 했어요. 남편이 제 퇴직금 다 토해내야 했고 재산도 나눠야 했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서 위자료를 줘야 했거든요. 남편은 훔쳐간 돈에 위자료까지 감당하느라 집을 팔고 빚까지 냈더라고요. 변호사가 일을 참 잘해준 덕분에 한 푼도 남김없이 판결난 대로 탈탈 털어왔어요. 혹시 재산 빼돌릴까봐 미리 가압류 가처분해서 빼도 박도 못했거든요.
남편은 주변에 장모돈 훔쳤다가 이혼당했다고 소문이 나서 얼굴 못 들고 다녔어요. 겹지인이 많으니까 지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거든요. 그중에 남편 직장 동료도 있어서 회사에서도 아주 곤혹스러워졌다고 해요. 당연히 은따 루트로 가는 거죠. 누가 저런 놈하고 상종하고 싶겠어요. 시어머니 역시 아들 잘못 둬서 욕먹고 다녔어요. 퇴직금 문제는 시어머니도 몰랐던 거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여태 저한테 밉상스런 짓을 많이 했으니 그 업보를 받는 거겠죠. 그리고 후문에 남편이 시어머니가 가진 재산을 다 뺏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엄마, 나 걔한테 위자료 줘야 되고 재산 나눠야 하는데 돈 한 푼도 없어요. 그리고 애한테 양육비도 줘야 되는데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라며 돈을 가져다 썼다고 해요. 뭐 그거야 그럴 수 있죠. 솔직히 저한테 줘야 할 돈이 정말 많았거든요. 집 판 거야 당연히 해야 할 거고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살던 집은 그대로 뒀다고 하니 둘이서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남편이 시어머니를 살살 구슬러서 통장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썼나 봐요. 그건 저도 정말 모르고 있던 일인데 이 미친놈이 한 번이 어렵지 2번, 3번 계속 남의 통장에 손을 대는 게 습관이 됐나 보더라고요. 그러니 감히 장모 통장까지 손을 댔겠죠. 지인들 말로는 무리하게 투자를 했네 어쩌네 하던데 결국 다 날려먹었다고 해요. 어차피 할 거 시어머니 돈 관리해주는 전문가한테 맡기지 돈 훔쳐다 쓴 거 들킬까봐 그러진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놓치고 웬 사자한테 걸려서 돈 다 뺏긴 거죠. 그 뒤로 시어머니는 완전히 알거지 땅거지가 됐다고 해요. 굴릴 돈이 있어야 용돈벌이라도 하죠. 시어머니도 이제 와서 땅 치며 후회하고 내가 아들놈을 잘못 둬서 이 지경이 됐다. 손주도 못 보고 며느리도 잃고 돈도 잃고 아이고 내 팔자야 라며 매일 술만 마시고 운다고 해요. 자기 아들이 잘해주는 척하면서 자기 뒤통수 치는 건 상상도 못했겠죠. 그간 아들이 쇼한 거라고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뒤집어졌다던데 그것만 보면 좀 불쌍하긴 해요. 하지만 제 눈에도 남편이 돈 밝히는 게 보였는데 그걸 못 알아챈 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아무튼 너무 통쾌했고 너무 꼬수어서 하루 종일 참기름 냄새 맡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남의 불행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되지만 여태 제가 당한 것만 생각하면 솔직히 열받잖아요. 좀 꼬시다고 생각하는 건 괜찮겠죠? 결국 그 2 모자는 이사했다던데 그 뒤로는 한동안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저도 그냥 잊고 지냈어요. 알아서 살겠거니 했고 치료하는데 집중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전 남편이 무슨 돈이 있었던지 양육비도 꼬박꼬박 붙이길래 잘 살겠거니 하고 신경 안 썼어요. 아마 변호사가 돈 안 붙이면 법으로 건다고 했던 것 같은데 덕분에 스트레스 받는 게 없으니까 치료도 잘 되는 것 같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애 본다고 남편이 질척거려서 꺼지라 하고 변호사만 연락하게 했어요. 그러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알도 없는지 제 변호사한테 개인 파산을 물어봤다는데 어차피 저랑 아니까
수입료 좀 싸게 해주면 안 되냐 했다고 해서 제가 다 창피했어요. 제가 위안 판정 받아서 일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 홀랑 훔쳐가고 그렇게 죄 받은 거라 생각해요. 시어머니도 갑자기 전 남편인데 같이 살만 떼고 살던 세월 생각해서 도와주면 안 되냐? 내가 참 어렵다 라고 하던데 대답도 안 하고 끊었어요. 그 뒤로 차단해서 다시는 연락 안 되게 했죠. 친정에도 시어머니나 남편이 전화했다는데 잘못했네 도와달라 어쩌고 했다 하지만 다들 욕을 한 사발 퍼부어주고 끊고 차단했다고 해요.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욕 많이 먹어서 오래 살 것 같네요. 저는 암도 심각한 건 아니라 항암하면서 잘 이겨내고 있고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며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건강 되찾으면 그간 힘든 세월은 다 잊고 제 행복만 생각하고 살 거예요.